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1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에 보면 여기 위험물 요 제조소 등에다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갖다 설치했을 경우에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이 강당이죠. 학교 같은 데 보면 그 강당이 있는데 이런 데는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하나의 그 경계구역은 최대 1000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구역, 요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하나의 그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 다시 말해서 층마다 경계구역을 하라는 거죠. 근데 예외사항이 있죠. 경계구역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떤 건물이 있죠. 자, 층마다 경계구역을 해야 되죠. 여기 1층 경계구역 따로 해야 되고 2층도 경계구역 따로, 그 다음에 3층도 경계구역 따로, 4층도 경계구역 따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옥상에 어떤 그 실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런데 요 4층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고, 요 옥탑에 있는 그 경계구역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둘 합치면 얼마예요? 400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500제곱 이하기 때문에 요 4층하고 요 5층을 갖다가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경계구역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하나의 그 경계구역은 얼마 이하? 600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하나의 그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50m 이하죠. 단, 요 광전식, 요 분리형 감지기, 요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변의 그 길이를 100m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라는 것은 하나는 빛을 보내는 송광부, 하나는 빛을 받는 수광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송광부에서 빛을 수광부 쪽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연기에 의해서 요 빛이 차단이 되면 이걸 화재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원칙적으로는 50m인데 100m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도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인데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라는 거. 그리고 내부 전체를 볼 수 있을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여기 소화기의 그 사용 방법인데 맞는 거, 옳게 설명된 것 찾는 거죠. 자,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응 화재, 즉 A급 화재는 A급에 적응되는 소화기만 사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죠. 그다음 2번은 불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불과 최대 가까이 설치해야 되죠. 가까이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죠. 자, 바람을 마주보고 했는데 바람을 등지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풍하에서 풍상으로, 풍상에서 풍하로 하는 거죠. 자, 여기 화재가 났어요. 자,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 그럼 사람이 바람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등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그래, 그 소화기를 쏠 때는 요 풍상 윗부분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예요.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로
사용이 돼야 되죠. 자, 양옆으로 비로 쓸듯이 골고루 사용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요 기억하고 리을.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화기 사용 방법 적응 화재에만 사용이 돼야 되고요. 불을 갖다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사용.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로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옆으로 비로 쓸듯이 골고루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예요. 자, 옥내 5개, 그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설비, 그다음에 물 분무 소화 설비 있죠. 자, 방사 압력은 옥내 노즐에서 350kPa 이상이죠. 옥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클러는 100kPa 이상, 물 분무는 350kPa 이상이죠. 자, 여러분 1메가파스칼이 킬로파스칼로 하면 1000이죠. 자, 그럼 350kPa는 메가파스칼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0.35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뭐예요? 압력 수조 방식이죠. 자, 압력 수조 방식은 여기 압력 수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질소로 가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압을 통해서 여기에 옥내 소화전에 물을 갖다가 올려주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호수하고 노즐이 있는 거죠. 자, 조건을 보면은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압, 여기서 마찰 손실 수도가 얼마가 생긴 거예요? 3메가파스칼이죠.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가 생기죠. 배관에서 마찰 손실 1메가파스칼이죠. 그다음에 이 낙차가 지금 몇 미터예요? 낙차가 지금 1.35메가파스칼이죠. 자, 노즐에서의 방사 옥내가 얼마예요? 0.35메가파스칼이죠. 자, 필요한 압력은 이 전체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메가파스칼, 호수에서 그 마찰 손실 수도압. 자, 1메가파스칼,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압. 다음에 1.35메가파스칼, 낙차의 환산 수도압. 0.35메가파스칼, 노즐의 방수압이죠. 그래서 5.7메가파스칼이 필요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선 답이 되죠. 다음 4번 가죠, 여기.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경우하고 거리가 먼 거, 즉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주변 온도가 높으면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죠. 자, 습도가 높으면 여러분이 화재가 잘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이건 반대예요. 습도가 높으면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요.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표면적 넓으면 잘 타죠. 자, 열전도율이 크면 열의 축척이 안 되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크면 이건 자연발화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자연발화가 잘 일어난 경우하고 가장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자연발화의 조건을 보면요, 온도가 높아야 되죠. 표면적 넓어야 되고 열 전도율이 작아야 열의 축척이 잘 되는 거죠. 발열량이 커야 잘 타죠. 자, 자연발화 방지 대책, 열의 축척을 방지해야 되죠. 저장 온도 낮추고, 여기 보시면 습도를 낮게 해야 자연발화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발화의 형태, 분산 미흡이죠. 분해열, 산화열, 미생물열, 흡착열이죠. 자, 분해열에 의한 자연발화, 다 이거 오류연물이에요. 산화열,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요 건석류, 그다음에 석탄, 요 기름걸레죠. 그다음에 미생물열, 퇴비하고 먼지, 그다음에 흡착열, 활성탄하고 목탄이죠.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자, 5번 가죠. 자, 5번은 여기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자, 불활성 가스라는 것은 CO2하고 뭐가 있어요? 요 이너젠 기체 있죠? IG. 저장 용기의 온도는 몇 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냐? 40도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CO2 용기, 저장 용기 설치 기준을 보면 일단 방호구역 외에다 설치를 해야 되죠. 다음에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 그러니까 직사광선하고 빗물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 저장 용기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대상물. 자, 여러분이 요 CO2하고 요 할론, 요 적응성이 있는 그 우연물은요, 이류에 보면은 요 인화성 고체가 있죠. 그러면 요 사류 전체가 요 CO2하고 요 할론이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니까 할론, 적응성이 있는 것은 요 이류에 요 인화성 고체하고 요 사류 오염물이죠. 그래서 여기 3번에 사류 오염물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거, 전기 설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류 오염물의 인화성 고체하고 사류의 인화성 액체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그 예방 규정을 갖다가 설명한 건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우리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그 오염물 제조소 등이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요 제조소하고 요 일반 취급소죠. 여기는 지정 수량이 10배 이상이에요. 여기는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옥외죠. 옥외 저장소죠. 자, 옥외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죠. 여기는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있죠. 여기는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 그 다음에 지정 수량에 관계없이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요 이송 취급소죠. 여기는 반드시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거죠.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제조소의 요 관계인 제조소죠. 지정 수량 5배 이상의 오염물. 제조소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인 오염물을 취급할 경우에 예방 규정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5배가 아니고 지정 수량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요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여기 옥외 저장소죠. 그래서 옥외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이니까 200배의 오염물 맞는 답이죠. 맞는 얘기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유류 탱크에 탱크 밑면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해서 물이 급격한 증발로 인해서 불붙은 기름을 분출시키는 현상. 자, 여기 옥외 저장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 탱크 저부에 요 아랫부분에 물이 물방울 형태로 밑에 가라앉아 있고 이 정도는 유류가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여기 화재가 났어요. 자, 화재가 나면 이 고온의 열이
탱크 접으로 전달이 되면 이 물은 갑자기 끌어넘치죠. 즉 이걸 우리가 돌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끌어넘치는 거. 그래서 이 유류가 이렇게 불이 붙은 채로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탱크 저부의 물이 급격히 증발해서 연소가 되면서 기름을 분출시키는 거. 이게 바로 보일 오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슬롭 오버라는 거 있죠. 자, 이 슬롭 오버라는 것은 오염물 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위해서 이쪽에서 물을 갖다가 방사할 때 이 물이 기름 표면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끓어서 연소가 되면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걸 우리가 슬롭 오버. 그 다음에 이 프로스 오버라는 거 있죠. 자, 프로스 오버는 보일업하고 똑같은데요. 이 화재는 없어요. 화재는 없이 그냥 뜨거운 기름을 갖다가 부으면 밑에 있는 이 물의 입자가 돌비 현상을 일으키면서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그냥 오버플로우 되는 걸 우리가 프로스 오버. 그래서 블레비 현상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약한 부분이 파열이 돼 가지고 폭발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블레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버 현상 세 가지, 보일 오버, 슬롭 오버, 프로스 오버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여기 위험장소, 영종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위험의 장소를 분류를 할 때는요, 영종하고, 그 다음에 1종, 2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영종장소라는 것은 이 정상 상태에서 이 폭발성 분위기가요, 연속적 또는 장시간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정상 상태에서요. 여기가 아주 위험한 거죠. 최대로 많이 위험한 거예요. 영종 장소. 일종 장소는 폭발성 분위기가 요건 계속 항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 아니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죠. 그래서 요걸 일종 장소. 그다음에 요 이종 장소는 요건 정상 상태가 아니고 이상 상태죠. 어떤 이상한 상태에서 위험분위기를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 요걸 이종 장소죠. 그래서 지금 영종 장소니까 정상 상태죠. 정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위험 분위기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에서 요 1번이 영종 장소예요. 2번은 정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될 우려가, 여기가 1종이죠. 3번은 요건 이상 상태니까 다 이건 몇 종이에요? 2종이죠, 2종. 그래서 맞는 답, 영종은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제5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5류 위험물은 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물질의 자체의 산소를 가지고 있죠. 5류 위험물 같은 경우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요 TNT죠. 트리니트로토루엔. 요놈은 벤젠고리에 이게 토루엔이죠.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치환된 거. 여기 니트로기가 3개가 들어간 거죠. NO2. 여기 NO2. C가 6개고 H가 2개고 CH3가 있고 NO2가 이게 3개가 있는 거죠. 보시면 산소를 여기 가지고 있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연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물질 자체에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 성질이 자기 반응성, 즉 내부 연소성 물질이고요. 가열, 충격, 마찰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여기 불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연성은 아니고 오류연물은 다 가연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물에서 요 불연성이라는 것은 요 인류연물 있죠? 요게 산화성 고체죠? 요게 불연성 물질이에요. 자, 육류는 산화성 액체죠. 요 두 가지가 불연성 우연물이에요. 인류하고 육류.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연물은 자기 연소성이고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폭발적 연소, 가열, 충격, 마찰에 폭발이 되고요. 물질 자체가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소 시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는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다음 11번 가죠. 자, 분말 소화 약제 중 제1종과 2종 분말이 열분해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거. 자, 1종 분말이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자, 요놈이 열분해하면은 Na2 CO3 이게 2몰이 열분해하죠. 그다음에 CO2하고 여기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종 분말 요거는 2몰에 요거 2종이 KHCO3죠. 탄산수소 칼륨. 요놈은 K2CO3 나오고 탄산 칼륨하고 CO2 그다음에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건 CO2하고 H2O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맞는 답이죠. 해서 여러분이 분말 약제고 열분해 반응식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착색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요리용 기름 화재. 우리 주방 화재죠. 그래서 요 주방에 지금 기름이니까 식용유죠. 자, 요 주방에 식용유 화재에 가장 소화 효과가 좋은 분말 소화 약제 종류. 자, 주방에 요 식용유 화재는요, 요 식용유하고 요 나트륨 이온하고 반응이 돼 가지고 거품이 일어나요. 즉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방의 식용유 화재에는 요 일종 분말이 NaHCO3죠. 요 놈이 주방 식용유 화재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Na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 화재 시에 요 비누화 반응에 의해서 효과가 아주 탁월한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일종 분말 소화 약제의 요 화학식하고 색상, 착색을 물어본 거죠. 자, 일종은 NaHCO3죠. 요놈의 착색은 백색으로 착색되어 있죠.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홍색, 4종은 회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종이니까 착색은 백색, 화학식은 NaHCO3,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으로 가죠. 자, 14번은 제6류위험물을 갖다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인데 요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원래 육류위험물의 화재는 물이 가장 좋죠. 그런데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 적응성이 있는 거, 이게 바로 CO2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15번에 요 알칼리 금속 화재 시 소화약제로 가장 적합한 거. 자, 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은요, 뭐 칼륨이나 뭐 나트륨도 다 마찬가지. 이것도 다 알칼리인데요. 이건 우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은 우리 그 리튬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알칼리 금속이죠. 다 이거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물과 반응이 되면 무슨 기체 나오냐?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금수성인데 가장 좋은 소화약제. 그래서 요 알칼리 금속, 적응성이 있는 거, 금속 화재예요. 그래서 탄산수소 염류. 자, 탄산수소 염류는요, NaHCO3 일종이 탄산수소 염류고요. 2종 KHCO3 요것도 탄산수소 염류죠. 그다음에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좋은 거죠. 가장 적합한 거, 예, 마른 모래 2번이 여기 있으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주유 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우연물 탱크. 자, 여러분이 고정 주유 설비 있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정 급유 설비. 여기에 직접 접속이 되는 탱크의 용량은 5만 리터 이하죠. 그 다음에 이 보일러에 직접 접속되는 탱크는 요거는 1만 리터 이하.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폐유 탱크죠. 자, 폐유 탱크는 2000리터 이하. 그 다음에 요 고정, 요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 요 간이 탱크, 요거는 3개 이하죠. 3기 이하. 요 내용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주유 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거. 자, 고정 주유 설비에 직접 접속할 경우에 간이 탱크는 3기, 3개 이하죠. 이게 틀린 거죠. 3기가 아니고, 5기가 아니고 3기 이하죠. 그래서 1번 틀린 거. 자, 2번. 보일러에 직접 접속할 때는 1만 리터 이하죠. 바로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 고정 급유 설비 직접 접속 전용 탱크. 고정 급유 설비는 5만 리터 이하예요. 여기 7만 리터 이하니까 이거 틀린 거죠. 자, 폐유는 2000리터죠. 폐유 2000리터. 여기 4000리터.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요 주유 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요 탱크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17번 가죠. 자,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의 액체 오염물 5개 저장 탱크의 주입구에 설치하는 요 표시한 요 게시판에 요 바탕하고 문자 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게시판에 이런 그 게시판 요 바탕은 백색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요 글자, 문자죠, 문자. 문자는 흑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탕을 요 백색으로 하는 이유는 백색이 가장 눈에 잘 띄어요. 그다음에 백색에 잘 뚜렷하게 나타나는 색은 흑색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3번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게시판의 그 설치 기준을 보시면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직사각형. 그 다음에 기재사항이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이죠. 그래서 유품, 저지, 안 이렇게 머리 글자 이용하면 되고요.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자, 주의사항 게시판 보면 여기 금수성 물질 있죠? 인류하고 요 삼류염물. 그러면 물기 엄금. 그래서 물은 청색이죠. 청색 바탕에 요건 백색 문자.
자, 여기 화기주의하고 화기엄금은 적색 바탕에 요 백색 문자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18번 가죠. 자,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오염물. 자, 안전거리 두어야 되는 장소가요. 요 제조소. 그 다음에 요 일반 취급소죠.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죠. 여기는 안전거리를 두는데 단 제조소 같은 경우 육류 오염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요거는 예외죠. 다시 해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거리 두지 않아도 되는 오염물은 시설물을 물어본 거죠. 자, 옥내 저장소 둬야 되죠. 옥외 저장소 둬야 되고. 자, 옥내 탱크 저장소. 이게 틀린 거죠. 옥내 탱크가 아니고 옥외 탱크 저장소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 일반 취급소는 안전거리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전거리 그 규제 대상 제조소인데 육류오염물만 취급할 경우는 제외. 그다음에 일반 취급소. 그다음에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저장소. 자, 제조소의 그 안전거리인데요. 육류오염물만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제조소의 요 안전거리는 2차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사용전압 35000V 초과.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이죠. 고압가스. 학교, 병원, 극장.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순서는 여러분이 3, 5, 10. 그 다음에 2, 3, 5죠. 이 순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 가죠. 자, B급 화재의 요 표시의 색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재의 그 종류는 등급이 A급, B급, C급, D급, K급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A급은 일반, B급은 유리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 K급은 식용유화재죠. 주방에. 자, 색 표시는 백색, 황색, 청색 순이죠. 그래서 B급은 유리화재이기 때문에 색 표시가 황색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에 20번 가죠. 자, 20번은 여기 폭발의 그 종류인데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자, 분해 폭발. 아세틸렌이나 산화에틸렌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금속분, 밀가루, 커피가루, 농수산물가루. 이건 분진 폭발 맞죠? 자, 시연화수소, HCN이죠. 자, 염화비닐. 염화비닐은 CH2, CHCl이죠. 이거는 중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합 폭발이 돼요. 다음에 여기 히드라진하고 과산화수소. 이건 무슨 폭발이에요? 산화 폭발이 아니고 분해 폭발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